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 노인요양원에서 청구를 했을 때, 공단부담금을 청구를 했을 때 발급받게 되는 청구 명세서와 청구서를 통해서 시설 운영의 세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내용이 입소시설, 즉 보면 여기 내용에 단기시설 단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소시설과 단기시설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죠, 이 내용이. 그리고 별도로 청구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서식에 대한 거는 서론에서 지금 보셨고, 요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보실 텐데요. 일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지우고, 실제적인 내용들만 보실 수 있게끔 수정을 해서 담아놨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기간 기호가 나타나죠. 기간 기호, 그리고 기간 명칭, 그리고 일련 번호, 그리고 성명, 이제 어르신 성명이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 생년월일 들어갈 거고, 어르신 장기요양 인정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청구 구분을 보니까 원청구, 네, 정상적으로 청구 기간에 청구를 한 청구서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신 것인가, 아니면 청구를 잘못해서 보완해서 청구를 하는 것인가가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요 셋 중에 우리는 시설에서 청구를 할 때 절대적으로 폴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실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청구를 기준으로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청구를 함에 있어서 실책이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청구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근무한 내용 그대로 잘 입력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이 계셨던 그 입소 내용을 잘 입력만 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입력만 했다고 하면은 이 추가 청구라든지 보완 청구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글쎄 이제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항상 정해놓은 패턴으로 서식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어르신 이용 현황, 또 종사자 근무 현황에 대해서 근무표와 그런 내용들을 잘 관리하고만 있었다면, 그냥 매일 하는 대로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누락되는 거 없이, 그러면 작성하는 데 있어서 추가 청구나 보완 청구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청구에서만 거의 대부분이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 청구나 보완 청구가 발생하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게끔 원청구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다. 자, 수급자 구분을 보면 일반이 있고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무슨 구분이냐면은 일반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인 그냥 그대로 해당하는 분이죠. 의료급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부분이고, 또는 요즘에는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료급여자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20%, 기타 감경자 본인부담금 8%, 12%, 그리고 국민기초 빵 프로 의료급여로 해서 또 별도의 본인부담률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어르신은 지금 기타 감경자로서 8%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일반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겠죠. 일반. 그래서 청구명세서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일반에 해당하는 일반 대상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급여자에 대한 청구 명세서, 명세서죠, 명세서. 명세서와 청구서,
그 두 개가 의료급여자로 나오고 일반 대상자도 청구 명세서, 청구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월 급여 개시일을 보니까 9월 1일부터 계셨던 거고 최초 급여 개시일도 마찬가지로 9월 1일이겠죠. 총 급여일 수는 30일. 왜냐면 9월 달이 30일까지 있으니까. 물론 다른 어르신께서는 입소를 만약에 시설에 처음 입소를 9월 중에 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9월 23일 날 했다든지 뭐 그러면은 최초 급여 개시일도 9월 23일이 되겠죠. 급여 제공 결과를 보니까 계속이에요. 이분은 계속 계신다는 거죠, 시설에. 그 다음에 요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을 보면은 어르신별로 요 인정 유효 기간이 다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로 인정 유효 기간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 기간이 명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겠죠. 뭐 2019년 8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1년 단위로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등급을 인정받으시게 되면 1년, 또 그 다음번에 동일한 등급을 받게 되면 뭐 2년이든 뭐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유용제양 인정 유효 기간이 정해진다라는 부분은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내용들이죠. 자, 이 어르신 보니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셨어요. 시작과 종료가 나오죠. 그리고 노인 요양자가 빠졌죠.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공단 여러분.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야죠. 만약에 이게 시설이 노인 요양시설이다, 10인 이상 시설이다 하면은 여기가 노인 요양시설로 나오겠죠. 그래서 등급 2등급. 1일당 56,220원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 노인 요양시설은 금액이 또 다르죠. 그래서 30일 계셨으니까 56,220 곱하기 30은 1686, 600이 되겠다. 지금 비율은 100%죠. 그래서 소개 산정 소개가 1686, 600원이 되는 거죠. 168만 6,600원. 자, 밑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총액은 168만 6,600원이에요. 총액이라 하면 그런 거죠. 뭐냐? 여기 보시면 단가, 즉 수가 곱하기 일수 해서 나온 금액이 총액이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니까 가산후 총액이란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시설을 보니까 인력 추가가 돼 있어요. 1.25점이 돼 있죠. 그래서 보니까 간호사도 아니에요. 야간 직원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요양보호사 아니면 조리원이 되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서는 조리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조리원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가산 점수를 1점만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점을 받은 데다가 더불어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만 가산을 받게 되면 0.25점을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1점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0.25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가산을 받은 금액을 보니까 18만 7,4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가산받은 금액이랑 요 168만 6,600원을 더하면은 결국에는 이 금액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1686, 600 플러스 1874, 400.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더하면 1874000, 187만 4천원이 붙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은 13만 4,920원이죠. 왜냐면은 요 총액에서 이분은 얼마를 내냐면 8%를 내는 겁니다. 본인 부담률 8%.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액이 1686, 600, 168만 6,600원에서 곱하기 8%를 해주면은 168만 6,600원 곱하기 8%는 13만 4,928원인데 원 단위는 자른다. 그래서 13만 4,920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청구하는 금액은 155만 168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요 총액이 168만 6600원이거든요. 168만 6600원에서 공단 부담금이 결국에는 155만 1680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 13만 4920원이 본인 부담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를 155만 1680원을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가산 후에 청구되는 금액은 요 금액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3만 9080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155만 1680원 플러스 18만 7400원을 하면 173만 9080원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간단한 산수죠? 이해하셨죠? 네, 모르시면은 다시 돌려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168만 6600원은 수가 곱하기 날수 해서 168만 66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산이 조리원이 한 명이 더 있었다 보니까 1점에다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0.25점 공짜로 더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1.25점이 됐고, 그에 따라서 18만 7,400원의 가산을 받게 됐다. 요 계산법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18만 7,400원이 돼서 가산 후에 총액을 따져보니까 요 금액 더하기 요 금액 돼서 이 금액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총액의 본인 부담금은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감경 대상자라서 8%니까 결국에는 요 금액의 8%를 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니까 155만 1680원이 공단 부담금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공단 부담금에다가 가산 금액을 더하니까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173만 9080원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쉽죠?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거꾸로 했네요. 밑에서부터 봐버렸는데 위로 가야 되겠는데요. 자, 5페이지부터 봤고 또 뭐 거꾸로 올라가죠. 뭐 4페이지 보면은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운영해서 9분 어르신이 다 찬 상황입니다. 9월에. 즉 개원을 9월에 해서 인원이 9분이 다 찬 것도 딱 1년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계속 적자든지 똔똔이 그 예산이 됐었다는 거죠. 공동생활 가정으로. 자,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8% 받으시는 분이시고 이분도. 근데 이제 이분은 등급이 3등급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단가가 떨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외박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9월 5일 날 외박을 나가셔서 5, 6, 7, 8까지 시설에 안 계셨고 9일 날 시설에 복귀를 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 안 주무신 날은 시설에서 안 주무신 날은 외박이 되고 시설에서 주무신 날부터는 외박이 아닌 걸로 산정을 하죠. 그래서 외박은 단가의 50%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계셨고 5일부터 8일까지는 외박을 해서 절반 단가로 4일이 산정이 되고 9월 9일부터 30일까지는 다시 22일간 시설에 계셨으므로 1일당 수가로 해서 3등급에 51만 5만 1,820원으로 22일을 계셨다. 해서 요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 금액을 다 더했더니 총액은 145만 960원. 요 금액을 다 더한 거죠. 요거를. 그 다음에 가산 후 총액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1.25점이 됐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산이 16만 122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을 더했더니 161만 2180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총액에 대한 8%, 이 어르신이 8%였잖아요. 8%이기 때문에 8%를 곱했더니 11만 6070원이 나온 거다. 그래서 실질적인 청구액, 공단부담금이죠. 이 금액 빼기 이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단부담금은
133만 4,890원이 된 거죠. 그래서 요 가산까지 더해져서 공단부담금에다가 가산까지 청구를 하니까 가산 후 청구액은 149만 6,110원이 됩니다. 이 내용을 요거 설명을 안 들으시면은 잘 몰라요. 이거 보기에. 물론 이제 시설을 오래 운영하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런데 정작 처음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 시설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간단한 산수에 대한 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돈 나오는 대로 받으시는 시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에다가 수가에다가 30일 곱해서 나온 168만 6,600원 2등급 어르시니까 그래서 요 금액이 나왔다. 거기다가 이제 가산이 18만 7,400원이라서 187만 4천원이 되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이분 같은 경우에 12% 본인 부담률이니까 결국에는 요 금액의 12% 20만 2,390원이 되었다.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액을 공단 부담금이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과 총액의 차액이 청구액이니까. 그래서 공단 부담금은 148만 4,210원이 되고 가산 금액이 요 금액이니까 공단 부담금에다가 가산금까지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요게 나오는 겁니다. 쉽죠? 자, 다 이해하셨고, 그래서 지금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이제 청구 명세서를 보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계속 계셨던 분인 거예요. 30일까지. 그랬는데 9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이분이 계속 계셨고 시설에 계셨는데 9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외박 하루로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9월 12일에 외박을 나가셔서 시설에 9월 12일날 안 주무셨어요. 그랬다가 다음날 13일날 시설에 복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2일 외박만 할 날짜만 하루를 절반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13일부터 30일까지 다시 복귀해서 18일을 계속 계셨더라 라는 부분이고, 요 세 개의 금액을 합친 게 여기에 총액으로 나오고, 요 금액과 가산 금액을 더해서 가산 후 총액이 나오고, 요 금액에 대한 이 어르신은 12%이기 때문에 요 금액의 12%를 곱해서 이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빼면 총액과 본인 부담금을 빼면 공단 부담금이 나오고, 공단 부담금에 이 가산금을 더하면 151만 5,100원인 가산 후 총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구 명세서 보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그 가산 점수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교육 영상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고, 자, 이 시설에 청구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게 청구서가 되죠. 일반 대상자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일반 대상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 대상자가 일반 대상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와 의료급여자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5분에 대한 게 나와 있죠. 5매. 청구 명세서가 5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즉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의 합계액이 요 금액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가산을 받은 게 887만 25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어르신이 9분이 계셨는데 9분 중에 한 분이 9월 23일 정도 때 입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절반밖에 안 나온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절반 나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9명이 계속 찬다라는 평균액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절반만 보고, 지금 보면은 887만 250원 요 금액이죠. 가산 후 총액에서 요 장기요양 급여 비용 총액, 즉 8870250 마이너스 798만 3,230원을 빼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 88만 7,020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이거 괜히 뺐네요. 여기 나왔는데 88만 7,02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산 금액이 88만 7,020원인 거예요. 자, 요거 기록을 해둘게요. 적어두세요, 여러분. 자, 일반 뭐라고 기록을 했냐?
일반 대상자 가산 금액 그게 88만 7,020원이었다. 요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부분은 또 적어놓을 부분은 이제 본인 부담금은 83만 2,460원이고 실질적인 청구액 가산까지 다 더해서 청구하는 금액 중요한 부분 볼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산 후 청구액이 얼마냐? 예, 837만 790원이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일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 청구 일자까지 쓰고 청구인 쓰고 서명하고 작성자 해서 쓰고 서명하고 청구인이 대부분 작성자죠. 그래서 요 청구서를 제일 위에다 놓고 그 밑에 방금 보셨던 청구 명세서를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구서와 청구 명세서 끼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청구서와 청구 명세서를 뒤로 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청구서를 일반 대상자 걸 봤으니까 이번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명세서는 청구 명세서는 뭐 일반 대상자랑 특별한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청구서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2019년 9월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랑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건수가 4건이 4명이죠. 일단은 4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건수가 4건이라 해서 꼭 4명은 아니에요. 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등급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537만 1370원이에요. 즉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단 부담금이 537만 1370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 금액에서 가산 후 총액이 이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가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얼마냐? 계산해 봐야죠. 596만 8,190원. 자, 이 금액이죠. 가산 후 총액에서 요 부분을 뺀다. 뺄 필요 없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즉 59만 적어 봅시다. 59만 6,820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한데 뭘 알 수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리원 한 분을 채용을 했더니 가산 금액이 나오더라. 그 가산 금액이 얼마냐? 그걸 알 수 있겠죠. 그거 얼마냐? 요 가산 금액을 더해보면 아는 거죠. 즉 59만 6,820원 아까 적어놨었죠. 요게 59만 6,820원이죠. 더하기 아까 적어놨던 금액 88만 7,020원을 하면은 자,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148만 3,840원이 나와요. 즉 지금 조리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한 분을 더 했잖아요. 지금 이 시설에서. 그래서 급여는 얼마가 나가냐? 거의 토탈 해가지고 220, 230 나가요. 4대 보험료 다 포함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쓰고 뭐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230에서 150만원 정도 나간 거,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80만원 적자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비용이 큰 케이스들은 또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또 별도로 보기로 하는데 공동생활 가정은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수식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을 하면은 대략 한 5분의 4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있겠다. 5분의 4 아니요.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표현해야 될까요? 230만 원에 150만 원 수준이니까 150에 230 수준이다. 그러면 65%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 모자르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만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가산 후 청구액이 아까 그 일반 대상자는 803만 7,79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산 후 청구액이 596만
596만 8,190원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가산 후 청구액이 아니라 가산 후 총액을 봐야 되죠. 왜냐면 가산 후 총액은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가산금까지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잘 맞게 적어 놓은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다시 보면 596만 8,190원이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대상자, 지금 요 일반 대상자 거를 열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가산 후 총액이 8870250이에요. 그러면 887만 250원이다. 아까는 제가 보니까 가산 후 청구액을 적어놨어요. 요게 아니라 요 금액을 적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산 후 총액이 일반 대상자는 지금 887만 250원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닫고, 요걸 닫고, 여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 그 청구액을 보니, 그 가산 후 총액을 보니까 596만 8,190원이더라.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더해보면 총액이 나오겠죠. 596만 8,190원 마이너스 887만 250원 하면은 5968190 플러스 887만 250원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1483만 8440원. 만약에 지금 9월 23일 날 어르신이 한 번 더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다음 달 10월 달 같은 경우에 더 계셨다고 하면 여기서 100만 원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대략 볼륨은 1600만 원 정도가 되겠다는 거죠. 수입액이 공동생활가정 9인이. 그러면은 등급자를 보니까 1등급 2명, 2등급 뭐 4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입액이 상당 부분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1600만 원에서 우리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시설에 몇 명이 근무하냐? 6명이 근무해요. 그러면 인건비로 대략 30만 원이 나간다 치면 6명 하면은 벌써 1380만 원이죠. 그러면 자, 1600만 원 했으니까 1600만 원 마이너스 1380만 원. 그냥 간단하게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 빠진다 이 얘기죠. 결국엔 200만 원 남는 거죠. 그럼 200만 원에서 식재료비나 간식비는 뭐 그 본인 부담금에서 다 처리했다 치고 운영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운영비를 만약에 150만 원 쓰면 50만 원 남는 거고 100만 원 쓰면 100만 원 남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게 되면은 자기 인건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임대료가 빠지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200만 원 남으니까 결국엔 임대료 뭐 150에서 200 내면 남는 내용이 거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그래서 뭐 계산은 뻔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원도 한번 보실까요? 인원? 이거 이제 그 쇼를 이거 프레젠테이션을 종료를 하고 인원을 보여드려 볼게요. 인원. 지금 이 시설 이걸로 보여드리면 안 되죠? 아까 일반 대상자가 보시면 2등급 1명 위로 가야 되죠. 2등급 1명, 3등급 1명, 그 다음에 2등급 1명, 2등급 2, 3등급 2, 그 다음에 2등급 셋, 3등급 2.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의료급여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의료급여자가 2등급 2, 3등급 2분 있죠? 자, 2등급 2분, 3등급 3분 위로 가야 되네요. 2등급 1등급 1분, 2등급 2분, 3등급 3분. 그 다음에 1등급 1분, 2등급 2분, 3등급 3분, 4등급 1분. 그 다음에 1등급 2분, 2등급 1분, 3등급 3분, 4등급 1분. 고르게 분포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 시설이 지금
1년 동안 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어르신 9분이 이제 차신 상태입니다. 다 입소가 되셨어요. 그런 상황인데 한 분 어르신만 현재 대략 한 100 얼마가 부족한 상황이냐 정확하게 볼까요? 그분이 9월 27일 날 들어오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7,280원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분이 30일을 계셨다고 쳐봐요. 여기가 30일이라고 하면은 자 51,820원 곱하기 30은 155만 4,600원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서 그 가산 금액 발생해봤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17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르신이 지금 170만 원? 자, 이 어르신이 지금 20만 7천 원 발생했어요. 그럼 150만 원 더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50만 원 더 발생한다? 그럼 아까 1600이었잖아요. 총액이 1600 규모에서 1600이 아니라 1483만 8440원이었거든요. 자, 거기에 150만 원을 더해주면은 실질적인 그 10월 달에 금액이 나옵니다. 다 9분이 계셨을 때. 결국에는 1630만 원 선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엔 16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건비까지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뭐 220만 원 발생한다고 쳐요. 자, 1650만 원이라고 자꾸 총액을 1650만 원을 총 수입액으로 잡았다. 자, 그래서 220만 원씩 6명이다. 그럼 132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남는 금액은 320만 원인데 320만 원에서 운영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전기세, 수도요금 뭐 들어가면은 320만 원에서 못해도 150만 원 이상은 운영비로 나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150만 원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남는 비용은 170만 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여지죠. 만약에 이 시설이 자가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150만 원 임대로 나가면 남는 금액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시설을 부부분께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부부 인건비가 남겠죠.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50만 원에서 많이 남게 되면 200만 원 남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다 이제 그 3, 4등급 어르신, 5등, 4등급 어르신들이 다 1, 2등급으로 상향이 될 때가 결국에는 오잖아요. 시설에 계시면. 근데 이제 3, 4등급에서 바로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2등급으로 안 가고. 그럴 때는 어쨌든 3, 4등급으로 인원 구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월급, 급여 200만 원 수준에다가 그리고 운영하고 남는 금액 한 150만 원 정도가 정상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수익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뭐 물론 이제 뭐 이 볼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또 금액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명세서를 보는 방법 또 청구서를 보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볼륨에 대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입소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시기로 하시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와 청구서로 살펴본 수익 분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